네, 안녕하세요. 보험상담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주신 고객님들께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룰 영상의 주제는 바로 실비보험 재매입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 영상 반드시 보세요. 이걸 돈 주고 바꾼다고 하네요.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1, 2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을 재매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충분히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적으로 반응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실비보험을 준비하고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 보험 이슈, 바로 5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 국민 4천만 명이 가입한 국민보험, 바로 실손의료비보험이 또 한 번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특히 실손보험의 재매입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몇 년 뒤 자동으로 갱신되며 새로운 조건으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변경이 아닌 앞으로 내 의료비 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1세대와 2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와 보험사 및 정부가 긴장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한 실손보험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뀔 예정인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은 한번 가입했다라고 해서 평생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되는 보험이 아닙니다. 보험료는 언제든지 인상될 수가 있고요. 보장 내용이 축소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어떤 세대의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앞으로 부담하게 될 병원비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부와 보험회사에서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5세대 실손보험이거든요. 실손보험은 1세대부터 지금 판매되고 있는 4세대까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방식과 구조가 완전히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요. 특히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했는지 이후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병원비 부담이나 보험 유지 조건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오늘 내용은 꼭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실손의료보험, 흔히 실비보험 혹은 실손보험이라 불리는 이 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대표적인 민간보험입니다. 병원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보장을 제공해드리죠. 특히나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실손보험에서 보장해드리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더 큽니다. 적은 치료비부터 예상치 못한 큰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액의 의료비까지 실손보험은 실제로 큰 도움이 되는 든든한 보장 수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뉘고요. 세대별로 보장 조건이 다릅니다. 가장 먼저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은 1세대 실비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 보험은 통원치료 시 본인이 5,000원 또는 1만원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이번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아예 없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2009년 8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은 2세대 실비로 분류가 됩니다. 이 시기의 실비는 선택형 기준으로 급여 항목은 10%, 비급여 항목은 10% 또는 20%를 본인이 부담한 뒤 나머지를 보장받는 구조였죠. 이후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판매된 실비는 3세대 실비로 급여는 10%, 비급여는 20%를 공제한 뒤 보장해드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때부터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등 고액치료 항목들은 별도의 특약으로 분리되면서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30%의 자기부담금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부터 시작되었고요.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공제 이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자기부담금 비율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재가입 주기거든요. 1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없어 동일한 조건으로 평생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3세대 실손은 15년, 4세대 실손은 5년마다 재가입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시점에 기준에 따라 조건이 바뀐 실비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보다 보장이 줄어들거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2세대 실손보험이 있거든요. 2013년 3월 31일까지 판매된 2세대 실손보험은 15년 재가입 주기가 없지만
2013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판매된 2세대 실손보험은 15년 주기에 재가입 조건이 적용됩니다. 즉, 같은 2세대 실손보험이라 하더라도 가입 시기에 따라 15년이 지난 후에 현재의 조건을 유지할 수가 없고 보험사가 당시 판매 중인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 내용을 잘 몰랐다면 재가입 시기가 다가왔을 때 그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가입 주기는 개념이 아직 실감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실손보험 재가입이 실제로 이뤄진 사례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첫 재가입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2021년 7월에 가입한 4세대 실손보험이 5년 재가입 주기를 맞게 되고 아마 2026년 7월쯤 첫 재가입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그 시점이 다가오면 큰 혼란과 이슈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곧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고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구조로 바뀔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질병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서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개편의 핵심은 비급여 보장을 줄이겠다는 방향성이거든요. 과거에는 도수치료나 MRI 같은 비급여 치료도 실손보험에서 80%에서 90%까지 보장을 해드렸지만 앞으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중증질환, 예를 들어서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그리고 중증 화상 등은 기존과 같이 자기부담금은 30%를 적용해서 7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세대에서 사라졌던 비급여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원 한도가 500만원으로 다시 부활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감기나 복통처럼 비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진료는 크게 달라집니다. 입원과 통원 모두 자기부담금이 30%에서 50%로 올라가 실제로 환자가 돌려받는 보험금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연간 보상 한도도 1000만원, 통원 일당 한도도 20만원, 입원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되면서 보장의 폭이 상당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제외 항목도 확대가 됩니다. 과거에는 주로 미용 성형 관련 치료만 미지급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신의료기술과 일부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도 보험금 미지급 항목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증 치료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비중증 치료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늘어나고 보장 한도는 줄며 미지급 항목도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자주 받는 비중증 진료들이 이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험 혜택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인 메리트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4세대 실비보험과 5세대 실비보험을 비교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여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비급여 항목에서 5세대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하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 한도나 자기부담금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4세대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새롭게 생겨서 오히려 보장이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비중증 질환은 제한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연간 보상 한도가 1000만원으로 제한이 되고 통원 치료는 일당 20만원, 입원은 회당 300만원까지만 보장이 되고요. 자기부담금도 30%에서 50%로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이미 가입한 실손보험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세대와 4세대 실비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거나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 중에서 2013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15년 재가입 주기가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은 최대한 잘 유지하시다가 재가입 시기가 다가오면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과 2013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신 재가입 주기가 없는 분들은 특히 신경 써서 고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보장 범위도 넓고 재가입 주기도 없으며 자기부담금도 낮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보험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보험 관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면 전환하는 게 맞고 이때 5세대보다는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비보험으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세대 실비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도 제약이 적은 편입니다. 물론 4세대 실비보험도 1, 2세대 실비보다는 자기부담금이 다소 높아지지만 5세대보다는 부담스럽지 않으니 가능하다면 4세대 실비로 전환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다면 기존 실비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혹시나 2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15년 재가입 주기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또한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명심해야 될 부분이 진짜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이 판매 종료가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어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자면 실비가 없다면 4세대든 5세대든 하루라도 건강하실 때 가입하시는 것을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실비보험 갖고 있으면서 아이 별론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는 한 분도 못 봤어요. 혹시 보험사에서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재매입하겠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는 보험사와 계약자가 합의하면 일정 금액을 받고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실 이 방식은 재가입 주기가 없는 1, 2세대 실손보험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 법 개정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계약자의 동의 없이 전환이 가능할까? 합의가 있다고 해도 강제 전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들었는데요. 다행히도 지금은 계약자가 원할 때만 전환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1세대,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 변화나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주요 비급여 분쟁 조정 기준도 새롭게 마련될 예정입니다.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이 분쟁 조정 기준은 치료 목적 여부 등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5세대 실손보험뿐만이 아니라 1세대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도 모두 적용될 예정입니다. 비급여 치료 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보험사와 고객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5세대 실손보험은 부담스러운 보험료를 낮춰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체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보다 오히려 보장 내용이 축소되거나 보험금 미지급 항목이 늘어나고 보장 한도가 낮아지는 점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이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변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올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보험은 보통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서 그냥 가입만 하고 끝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비보험 정책은 내가 어떤 세대의 실비보험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그때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죠. 우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내가 몇 세대 실비보험에 가입했는지, 보장 내용은 어떤지, 재가입 주기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보험료 부담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과 현재 가입 중인 실손보험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하게 일일이 답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석봄이었고요. 앞으로 유익한 영상과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